안녕하세요. 세계 경영입니다. 미얀마의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군부는 최소한의 인간성조차 저버린 채 자국민들을 곤봉과 실탄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국가방위라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각종 이권 사업을 유치 및 운영하고 국가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실상의 마피아 집단에 가까운 행보를 보여왔는데요. 쿠데타 이후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은 이들의 비정상성과 잔악성이 가장 악랄한 형태로 폭주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 정치적 목적과 명분이 어찌되었든 비무장한 자국 시민들을 상대로 사격을 가한다는 것은 반인류적 범죄 그 자체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도 오늘날의 미얀마의 상황과 같은 어두운 과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는 국민들의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며 탄압했고, 그러한 탄압이 가장 극단적이고 비극적인 형태로 나타난 곳이 바로 80년 5월의 광주입니다. 지난번 해외 반응을 소개해드렸던 영화 택시운전사와 함께 광주 민주항쟁을 영화화한 대표적인 작품 화려한 휴가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최근 미얀마 항쟁의 영향으로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국은 비록 이러한 어두운 터널을 딛고 오늘날 민주화와 경제대국으로의 발전을 함께 달성한 선진국이 되었지만 미얀마의 상황은 비관적입니다. 실제로 많은 숫자의 미얀마인들은 택시운전사나 화려한 휴가, 1987 등과 같은 영화의 후기란에 모여 세계인들에게 관심과 지지를 호소하고 있었는데요. 험난한 시간을 겪고 있는 미얀마인들의 승리를 기원하며 영화 화려한 휴가의 최신 해외 네티즌 반응을 간추려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영화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학교에서도 교육용으로 상영할 필요가 있어. 민주주의를 얻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험난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만 하는지를 완벽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나마 보는 이들에게 와닿게 해준다. 오늘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은 바로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임을 어린 세대들이 알 수 있게 해줘야 해. 광주 시민들의 숭고한 희생과 영화를 만들어 다시 한번 역사를 일깨워준 제작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영화는 영화로 봐야지 정치적 아젠다를 자꾸 주입시키려고 해서는 안 돼. 광주 폭동은 아직까지 진상규명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역화가 된 사건이라고 한국에서조차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 미디어의 주관적인 묘사와 실제 역사와는 큰 차이가 있음을 숙지하고 영화를 보라고. 한국이 오늘날 이렇게까지 번영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인들이 과거를 당당하게 바라보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국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영화들을 만들 수 있고 또 국민들이 앞장서서 관람해주는 점이 바로 그러한 증거가 아닐까 싶네. 한국 국민 여러분, 지금 미얀마에서는 41년 전 당신들의 나라, 광주에서 일어났던 일과 똑같은 일이 나라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군부는 미얀마인 전부를 죽여서라도 자신들의 목표와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국제사회는 어떠한 현실적인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맨몸으로 곤봉과 총탄에 맞서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거의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천안문 사태는 굉장히 익숙하겠지만 아직도 상당히 많은 이들에게 광주항쟁은 꽤나 생소할 거야. 나는 주한미군으로서 1981년 무렵 군산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불과 1년 전에 광주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지. 천안문 사태와 광주항쟁은 같지 않아. 천안문은 일개 지역에서 벌어진 사태지만 광주는 도시전역에서 벌어진 항쟁과 학살이었으니까 천안문도 마찬가지야. 중국 전역에서 일어난 항쟁이었지만 북경 천안문이 가장 부각되었을 뿐이지. 중국 공산당은 일부러 멀리 떨어진 청두에 주둔 중이던 인민해방군을 북경으로 보내서 북경 시민들을 끔찍하게 학살했어. 내 살아생전에 우리나라도 이러한 역사를 극복하고 당시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만들 날이 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 세상 어떠한 것도 공짜는 없어. 자유의 나무는 애국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듯이 인류의 역사는
압제자들에 대한 저항과 도전의 역사야. 한국의 현대사는 그러한 인류사의 단편이고, 한국은 이제 자신들의 이런 과거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만들 정도로 성숙한 국가가 되었지만, 아직도 세계 각지에는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 힘겨운 국가들이 많아. 내 생일이 5월 18일인데, 영화를 보고 나서야 이 날짜에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세계 반대편에서 일어났다는 걸 알게 됐어. 비슷한 역사를 가진 스페인에서 인사드립니다. 광주항쟁은 자본주의 국가권에서 비교적 잊혀진 학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행히 당시의 상황이 이제서야 널리 알려지고 역사로 남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잔악한 군부의 주동자들은 여전히 응당한 처벌을 받지 못하고 있지요. 한국과 스페인 모두 어둡고 길었던 과거에 대한 명백한 청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종류의 영화는 우리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에서는 결코 만들어지지 못할 거야. 인도네시아 역시 수많은 시민들을 근거도 없이 공산주의자로 몰아대고 학살한 역사를 갖고 있어. 그리고 그때 기득권을 잡은 군부와 정치인들은 아직까지도 엄청난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과거사 청산은 생각도 할 수 없지. 심지어 아직까지 많은 인도네시아인들은 당시 학살을 자행한 군부를 숭배하고 당연한 일이었다면서 정당화하고 있어. 영화 택시 운전사를 보고 나서야 이 영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택시 운전사보다 훨씬 이전에 나온 영화이지만 마찬가지로 강렬했고 몰입감 있는 전개였습니다. 다시 한번 김사복 씨와 힌츠페터 씨, 그리고 희생된 시민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들의 명복을 빕니다. 위대한 두 영혼의 용기 덕분에 다른 이들의 희생도 빛을 볼 수 있게 되었지요.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군대가 자국민을 상대로 조준 사격을 가한다는 사실은 생각만으로도 말도 안 되고 끔찍한 일이다. 아직까지도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의 리더와 군부는 자국민들을 노예처럼 취급하면서 그런 끔찍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비슷한 압제의 역사를 지닌 헝가리에서 한국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정치적 성향과 그 이유를 불문하고 자신들의 시민들에게 폭력을 가한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야. 이를 극복하고 오늘날 경제적 번영을 일궈내고 민주국가가 된 한국을 더욱 많은 나라들이 본받아야 한다. 군대가 시민에게 발포했는데 그에 맞서 저항하지 않고 당하고만 있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지. 우리 미국의 헌법조차 시민들이 포괄적인 공권력으로부터 공격받을 경우 스스로 무장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고. 조국의 국가를 부르고 있는 시위대에게 발포하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네. 영화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 총을 쏴도 그 시점에 쏘다니. 택시 운전사가 당시 상황을 독특한 에피소드로서 극적으로 묘사했다면, 이 영화는 당시 시민들이 느꼈던 심정과 시민 개개인의 군상을 다루고 있어. 택시 운전사와 함께 볼만한 영화야. 덕분에 한국 현대사에 대한 식견과 한국 민주화의 과정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얻게 됐어. 영화를 보고 나서 차라리 픽션이었다면 하고 생각했다. 실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라는 문구가 어찌나 가슴 아프게 느껴지던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경영이었습니다.